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금 전에 극단치를 결측치로 바꾸고 결측치가 있는 상태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분석을 해보는 예제를 이제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별도로 탐구학습이 없어요. 하지만 제출해 주셔야 되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연습 문제 보이시죠? 그죠? 자, 연습 문제를 1번, 2번, 3번 문항을 작성을 하고 해당하는 문항에 있는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 코드 적은 거 긁어서 붙이고 결과값 어때요? 캡처해서 붙여놓고 주석 처리도 다는 것까지를 선생님이 따로 양식을 주지 않을 거예요. 따로 양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ggplot2에 있는 mpg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 우리 저기 앞에서 인스톨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러리로만 패키지들 2개를 로드를 했어요. 자, 그리고 mpg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mpg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mpg에는 구동 방식이라는 drv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cty라는 도심연비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구동 방식은 사륜, 전륜, 후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k라는 엉뚱한 값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치인 거죠. 그죠? 이상한 값을 이렇게 하나 일단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심연비도 크기가 있겠죠. 도심연비도 우리 박스 플롯으로 보면 중앙값 기준으로 박스 경계에 최저 극단치, 최고 극단치 경계가 있을 거고 그걸 벗어나는 값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극단적인 값을 임의로 좀 할당을 하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자, 콤비네이션으로 이게 행 번호예요. 그죠? 우리 왜 여기에 mpg하고 자, mpg하고 우리 스타벅스 할 때 기억나죠? 대괄호에 여기에 무슨 번호를 적어요? 행 번호를 적고 여기에 열 번호를 적으면 그 행의 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콤비네이션으로 12, 34, 72, 91번 행이 있어요. 그 행에 drv라고 하는 열이 있어요. 그러면 drv 구동 방식 열 중에서 12번, 34번, 72번, 91번 행에 있는 값을 k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drv에는 4, f, r이라는 값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건데 네 군데에는 k라는 값이 이렇게 쭉 할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데이터도요. 30, 34, 139, 210번 행에 있는 도심 연비 자리에다가 값을 너무 작은 값 그리고 큰 값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할당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할당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mpg에 mpg 데이터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고속도로 연비에 NA 처리를 한 게 있는데 NA 처리는 이제 무시가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스크립트 창이 달라져서 그래서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 하는 걸로 작업을 새로 해서 이렇게 결측치가 들어갔고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 보면 drv에 여기 중간에 막 k라는 값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간 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 번호 지정해 준 곳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이 전제 하에 연습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연습 문제 이렇게 봤더니 자, 구동 방식별로 도심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싶대요. 그럼 이제 원래는 drv하고 cty라는 거를 가지고 데이터 요약 분석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분석하기 전에 두 변수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라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떻게 확인시켜주면 되죠? 여기다가 일단 mpg에 달러 해서 drv에다가
drv mp 달러 하지 말고 테이블로 보면 되겠네요. 테이블 괄호 열고 mpg 달러 구동 방식을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자, 했더니 구동 방식의 사륜은 101개. 자, 뭐 전륜, 그다음 후륜이 있는데 엉뚱한 값이 4개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K라는 구동 방식은 없는데 이렇게 K라는 구동 방식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K가 아닌 값 4, F, R이라고 하는 값만 있을 때는 그 값을 그대로 하고 K라는 값이 있게 되면은 결칙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주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in이라는 포함합니까? 라는 어떤 기호를 활용을 해서 이상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결칙 처리를 하래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결칙 처리할 때 if else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mpg drv라는 변수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넣고요. 자, mpg drv에다가 if else, 자, if else 갈로 열고, 자, mpg의 drv 구동 방식이, 자, in이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게 는는 혹시 k입니까 하면 이렇게 결칙 처리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는을 쓰지 않고 in이라는 이제 함수를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drv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콤비네이션 조합이 뭐가 있어요? 사륜입니까? 자, 또는 K입니까? 그죠? 또는 R입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나 또는 이제 4, 알파벳 K, R 또는 숫자 4라는 값이 drv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값이잖아요. 그럼 그 값은 그대로 drv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4나 K나 미안해요. K가 아니고 F죠. 미안해 얘들아. F죠. 4, 그 다음에 F, R이 들어가 있으면 원래 구동 방식 데이터가 맞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만 4, F, R이라는 값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 NA로 결칙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선생님 여기 K를 잘못 설명해서 자, mpg drv에다가 데이터를 새로 대입을 해서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if가 판단을 해줄 거라는 거지 기존의 drv 파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결칙치를 집어넣을 건지인데 기존의 데이터를 넣는 경우라 하면 기존의 drv 데이터가 자 4, fr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라는 뜻이고 이걸 포함하지 않는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NA로 결칙 처리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를 해놓고요. 자, 결칙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테이블 해서 mpg is NA로 mpg의 drv를 결칙치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해봤더니 우리가 K가 4개, 엉뚱한 데이터 4개 있었거든요. 이상치. 근데 결칙치로 방금 전에 처리를 했더니 미안해요. 여기 dr, hwy로 결칙치로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is NA 해가지고 234개, 이게 전체 다 234개죠? 4개인데 is NA로 결칙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결칙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뜨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결칙 처리를 했는데 왜 없다라고 뜰까요? 다시 mpg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또 헷갈렸네. drv만 보면 되는데 hwy를 보려고 그랬어. 자, 드라이브 구동 방식을 봤어요. 선생님이 앞에 거랑 좀 헷갈린 것 같아. 앞에 예제에서. 자, 우리 지금 drv 구동 방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칙치를 drv 구동 방식을 봤더니 이상치 4개 있었던 걸 결칙치 4개로 지금 true라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DRV 방식을 이제 결칙 처리를 다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엉뚱한 K라는 값으로 뭔가 데이터를 요약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CTY에 이상치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박스 플롯 불러와서 MPG에 CTY를 그려볼게요. 자, 그려봤더니 제가 여기 조금 더 늘려보면 자, 상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 극단치가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극단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기 위해서 방금 작성한 극단치에다 뒤쪽에 달러를 붙여서 스테이트를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자, 여기가 중앙값이죠. 17일 기준으로 그죠? 자, 17일 기준으로 14에서 19에 많이 몰려 있고요. 많이 몰려 있고 자, 최저 9. 그럼 여기가 이 수렴 경계가 여기가 9겠죠? 그리고 여기 수렴 경계가 26이에요. 그러면 26을 넘어가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9라는 데이터의 아래쪽에 극단치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박스 플롯으로 일단 확인을 했고, 자, 상자 그림 통계치를 이용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을 결칙 처리를 해서 상자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래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탐구활동 문제가 따로 없지만 여기 이 문제를 제가 그러니까 같이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자 그림도 캡처해서 넣어야 되겠죠? 이거 넣을 때 캡처하지 말고 여기 플롯창에 보면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 투 클립보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극단치가 있는 상태, 상자 수염이 이제 극단치를 처리하기 전 이미지 하나 붙여놓고 보고서에다가 뭐 한글로 작성해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해도 되고 구글 닥스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도 되고 편하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카피 페이스트 해주면 되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극단치를 처리를 한 다음에 또 한번 박스 플롯을 그려보자고요. 자, 극단치를 처리를 해봅시다. 자, MPG CTY에다가 자, 대입 연산자를 가지고 우리 아까도 고속도로 연비에다가 if else를 가지고 계산해 줬었잖아요. if else 자, MPG CTY가 자, 아까 최저가 9였거든요. 그러면 작다 9보다 작거나 그죠? 9보다 더 작거나 MPG CTY가 얼마를 초과하거나 26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우린 극단치라서 사용하지 않을 결특치로 비워버리고 그렇지 않다. 저 범위 안에 정상 범주 우리 분석할 범위 안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의 CTY 값을 그대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서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뭐 경고 메시지지 에러 메시지는 아니어서 캐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MPG를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서 한번 봐볼까요? 자, CTY 이렇게 봤더니 쭉 내려가면서 여기 중간중간에 결측치 처리가 된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좀 더 쭉 내려볼게요. 자, CTY 변수에도 결식 처리된 항목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제대로 이제 if else 문이 읽혀진 거고, 다시 상자 그림을 만들어서 이상치가 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래요. 자, 그럼 다시 방금 전에 있던 CTY 있는 박스 플롯을 자, 좀 늘려놓고 자, 스테이트 붙이기 전으로 먼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했더니 아까랑 다르죠. 자, 아까 거는 극단치도 보이고 상자 수렴이 납작했고요. 여기 Y축의 범주가 달라졌어요. 지금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니까. 그래서 전과 이게 전이죠. 그죠? 결측치 처리하기 전, 이게 결측 처리하 후예요. 후에 상자 수렴 그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미션이 또 뭐였냐면 2번은 이제 됐고 자,
이제 두 변수의 이상치를 결칙 처리 다 했으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보는데 구동 방식별로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대요. 그리고 DPLIR 구분으로 작성한대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DPLI 구분으로 파이프 연산자 할 거니까 자, MPG 파이프라인 연산자 아니다. 요거는 선생님 풀이 안 해줄게요.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할 거고 요거는 선생님이 탐구학습 문제로 남겨야겠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라고. 자, 이상치 결칙치 제외를 이제 그러니까 해놨잖아요. 그래서 결칙치를 제외한 게 아니라 이상치 두 가지의 이상치하고 극단치를 다 결식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구동 방식별로 도심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의 구문으로 DPLI의 하나의 구문으로 작성을 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오늘은 탐구활동 문제에 선생님 구글 닥스로 탐구활동 문제를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탐구활동은 자,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저랑 같이 풀이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 풀이에는 주석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 그러니까 상자 그림도 붙여넣기 해주셔야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주석을 작성하면서 쭉 이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 체크된 것들을 이렇게 결칙 처리를 했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마찬가지로 주석 작성하고 화면 캡처해서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닥스로 하나씩 다 할당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저랑 같이 풀이했던 내용들하고 3번은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탐구활동 문제로. 이 부분 작성을 해서 오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서 또 탐구활동 문제 풀이도 해보고 또 새로운 진도도 나가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